일단은 먼저 저는 서울에 있는 한국심리교육원의 대표이면서 이 제주도에 있는 지금 현재 여기가 테라피토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대표이기도 하는 김범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름 그래도 유튜브에서는 나름대로 좀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심이 별로 없겠지만 좀 많이 알려진 편입니다. 여기까지 유튜브로 영상이 약 4,000개가 지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능하면 많이 알려주자는 개념에서 지금 현재 시작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3년을 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포럼이 5개가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매주 진행을 하면서 월에 5개가 진행이 되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자사모라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그 포럼이 서울에서도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영상은 유튜브로 다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심리치료만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딱히 유명하지도 않지만 나름대로 관련되는 자료, 글, 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오시는 분들, 특히 자녀 문제에 관련돼서는 해외에서도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많이 치료해보고 하다 보면 치료가 되질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치료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2년, 3년 놀이치료 한번 들어갔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애들에게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몇 년씩 소요가 됩니다. 근데 몇 년씩 소요되고도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왜 생기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전문가들조차도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은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상담, 치료, 그리고 지금은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 문제에 관련돼서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늘 저는 자녀들 상담할 때 자녀들은 빼고 엄마들을 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에게 가서 요러요러한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걸 그대로 실행하면 자녀가 치료가 돼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마더테라피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 나가겠구나 라는 것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됐든 기본적으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오셨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 뭐지? 이런 게 있대.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녀에게 그래도 일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자녀에게 일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여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마더테라피 끝나고 그리고 서울로 가서 마더테라피 제주도에서 할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엄마들이 정말 관심이 많고 정말 더 열심히 하고 저 굉장히 신나게 했거든요. 2박 3일 동안. 그런데 서울에 가서 그 다음에 패턴을 딱 보게 되니까 엄마들의 관심이 아예 아이들에게 없다라는 확신을 내려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안 만들었다면 모르겠는데 만들면서 엄마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정작 엄마들은 말로는 애들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정작 한 명도 자기 자신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영상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1도 관심 없고 그리고 모성애라는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제가 영상에 공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저는 제 엄마한테만 화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나 여러분들이나 별 진배 없이 똑같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쨌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일만큼의 관심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일 교육이 딱 끝나게 되면은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제주도에 여기에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수많은 엄마들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엄마들만 이 내용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엄마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욕먹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듣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들질 않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요거를 제대로 배워놓고 어떻게 내 아이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온 만큼 아마 분명히 가져가실 것도 충분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정은 오늘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더 테라피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소개 부분입니다.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 정도는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 교육을 하고 그리고 1시간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을 실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교육이 4시간, 실습이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종합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이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해서 총 10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연수를 참 많이 하죠. 학교에서 이 연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연수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사 연수가 있고요. 교사들은 연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 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수, 왜냐하면 점수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수 많이 받습니다. 교사 연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한 학기에 한 번 또는 2번에 걸쳐가지고 뭘 하냐면 학부모 연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교사 연수라든가 학부모 연수에 관련돼서 강의하러 예전엔 많이 다녔습니다. 맨 마지막에 갔던 것이 서울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학부모 연수를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가진 않고 있는데 통상 보면은 2시간, 길어야 2시간, 짧으면 1시간, 길어야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단편적으로 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사 연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서 학생을 다루는 방법, 학생과의 관계 문제, 그 다음에 본인에 관련돼서 어떻게 힐링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로 학생과 그 다음에 교사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물론 직무 쪽에 관련되는 건 제외하더라도 요거는 이제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뭐 별로 저는 신경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그 교육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요 학부모 연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학부모면은 부모잖아요. 학생의 부모를 학부모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학부모 연수를 들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내용이 자녀 얘기다 그러면은 뭡니까? 자녀의 공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공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2번째는 자녀에게 공부,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요 학부모의 이게 부모죠. 어떻게 보면 이 부모의 힐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작에 중요한 건 학생들의 힐링은 아예 없어요. 학생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우고 어떻게 잘 양육하고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정보는 인터넷에 있죠. 그리고 책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왜 그거 가지고는 잽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강연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에 쫓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를 주로 맞추냐면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학부모로 내가 부모로 살면서 어떻게 힐링을 할까? 여러분들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개 다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로서 이제 관심 갖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뭐에 관심이 그렇게 많나요? 첫째, 잘 먹여야 되겠죠? 아닙니까? 어떻게 맛있는 걸 먹이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이거 먹고 가라. 안 먹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혼납니다. 이거 먹고 가야 됩니다. 먹어야지. 엄마가 주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혼나요. 혼나죠? 그거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럼요.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 때문에. 자, 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건가요? 엄마를 위한 건가요? 엄마. 그럼요. 이거 엄마를 위한 겁니다. 자, 이제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왜? 잘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입고 잘 입어야 돼요. 누구는 애는 이렇게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입혔다가는 내 욕먹을, 엄마 욕먹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내 거는 안 사도 누구 거는 삽니까? 애기 거. 그럼요. 애들 거는 사잖아요. 잘 입어야 돼. 이것들이 왜? 그래야 뽀대나거든요. 엄마로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 그럼요. 이것도 엄마를 위한 겁니다. 자, 아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주는 대로 하면 돼. 그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갑니다. 좋은 환경. 뭡니까? 집도 좋아야 되죠. 공부방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에게. 왜? 왜 만들어줍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뽀대나라고. 그죠? 그래서 뭘 하냐면, 기왕이면 이 아이가 자기 공부방에서 책상도 좋은 걸로 갖다 놓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나름대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거 누구를 위한 거면 엄마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뭐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러세요. 다 해놓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지 관심은 없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또 주특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보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학원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학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는 학원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는 니는 무조건 가야 돼. 왜? 남들 다 가니까. 남들 다 가는데 나 안 보내면 이상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들을 학원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많이 돌리나? 내기하는 사람들 같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학원 보냈는데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공부해서 남주냐? 네 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공부는 너 거예요. 공부는 누구 거예요? 아이들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학원을 뺑뺑뺑뺑 돌리다 보니까 뭐냐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생깁니까? 아이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말고 관심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운동. 운동도 똑같아요. 뭐 교육이나 운동이나 뭐. 운동은 왜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남한테 두드려 맞지 말라고 태권도를 보낸다든가 그 다음에 또 네 건강하라고 운동을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다 좋아요. 이거 다 교육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운동회는 누구 거예요? 네 거지 내 거 아니잖아. 그러는 명분을 가지고서 아이를 혹사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애들이 요즘은 토요일 요일도 없이 학원에 뺑뺑이 돈다라고 서울은 그렇게 갑니다. 요즘요.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 우리는 이걸 뭐라면 잘 먹는 거니까 잘 입고 좋은 환경이면 주고 관련되는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 자, 다 좋아요. 우리가 의식주 관련되는 거. 의식주는 왜 필요합니까?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필요한 거거든요. 교육은 왜 필요합니까? 교육을 필요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 게 뭐냐면 바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뭘 필요로 하냐면 여기는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자, 다 좋아요. 의식주가 여유롭고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죠. 자, 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야, 어디서 행복을 이렇게 누리도록 만들어 드릴래요? 아이들은 어디서 행복할까요?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거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가만있어 봐. 좋은 거 입히면 애 좋아하던데? 그죠? 애 맛있는 거 먹여주니까 좋아하던데? 그거는 일순간 좋아해요.
그러나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일순간 재밌고 좋은 것만이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행복은 도대체 아이들의 행복은 누가 찾아줄래요? 엄마가 마음이 편해지면 아이들 안 행복합니다. 엄마가 편해지면 아이들 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한번 느껴봐요. 뭘 필요로 했습니까? 태어났을 때는. 그 행복감 때문에 이 아이들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거든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필요 있어요, 그죠? 건강하게만 자라서 행복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살, 4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슬슬 욕심이 납니다. 뭔 욕심이 납니까? 슬슬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행복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엄마들만 행복해요. 왜 행복합니까? 엄마들은 잘 먹였죠.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들이 엄마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닌가요? 내가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거는 왜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놨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잘 먹였지 잘 입혔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뺑뺑이 돌려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해놨는데 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죠. 내가 니를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진짜 없는 돈에 내가 비까지 내가면서 교육까지 시켰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애들은 뭐라 합니까? 내가 시키지 않았어. 그렇죠. 이제 바로 그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거 해달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회 구조를 한번 보세요. 사회 구조. 이 사회가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가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산업만 발달이 되고 있어요. 행복에 관련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인성교육을 막 강화를 시켰다든가 아시죠? 도덕을 없애버리고 인성교육을 의무화시켰어요. 근데 도덕하고 인성교육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나 이해가 안 돼, 그런 부분이. 윤리도 없애버렸어요. 윤리도 없애버리고 인성교육한대요. 참,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거는 니들 행복 따위는 관심 없어요. 뭐만 원합니까?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회를 지금 다 뒤바뀌었어요. 지식을 필요로 하고.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성인이 돼서도 의식주만을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아이들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누가 일선에 나서서 만듭니까? 엄마들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자기의 행복을 누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복이 아닌 자기의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행복은 없습니다. 정해진 수순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해서 뭘 생각을 해냈냐 하면 바로 아이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한 데다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환경에 지식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데다가 저기 들어가면은 그건 최고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가냐면 당연히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기초에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 그렇게 해서 와 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을 하고 그렇게 키워보니 여러분들이 행복하던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행복해요? 이상하죠? 행복 안 해. 이상하긴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주고 있어요. 왜?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커요. 왜? 모르는 것 치고는 한 사람은 다 뭡니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결국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기의 행복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은 왜 살고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해지네요. 그죠? 왜 살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지식을 애들 그렇게 키우는 맛에 살잖아요. 이거 애들 키우는 맛에 안 사나요? 그런데 그게 안 행복해요. 큰일 났네?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해줘도 애들이 안 행복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몰랐어요. 자, 부모님 몰랐던 건 그렇다 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아무도 안 가르쳐주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아니에요. 그냥 모른 것 뿐이에요. 그러면 몰랐으니 이제 모른 채 그냥 살자.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 때부터라도 여러분들 때부터라도 일단은 나는 둘째 치더라도 내 아이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기본에다 두고 그리고 이거를 이뤄갈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여러분들 나이대가 또 돼서 또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시 행복을 만들어주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이 바로 마더 테라피입니다. 저는 입고 먹고 막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식교육, 저는 이 지식교육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질 않아요. 지식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교육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애들은 점점 더 무너지게 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해서 선생님이 되면 다 교사가 돼요. 이건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사지요. 직업이에요. 직업의식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강사일 뿐이라고요. 왜 글로 몰고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교장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강연할 때 제가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만약에 교사한테 맡길래요? 스승님 같은 분에게 맡길래요? 스승님 같은 분. 네, 맞아요. 대부분 다 원하는 게 스승이에요.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당신은 스승인가요? 아니면 교사인가요?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봐요. 당신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까?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선생님께 물어봐요. 선생님은 요 중간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딱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스승입니까? 교사입니까? 라고.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엄마인가요? 어머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가면서 봐요. 저것도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 왜 처음 들어봐요? 여러분, 엄마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어머니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 근데 왜 몰라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엄마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아, 그럼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엄마가 되고 싶나요? 어머니가 되고 싶나요? 어머니. 야, 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영상에는 있습니다. 엄마는 모성애가 있어요. 즉 아이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아이들의 행복을 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줄게요. 어머니는 모성애가 불필요해요. 그리고 뭐만 바랍니까? 아이들의 성공만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엄마인가요? 어머니인가요? 엄마. 왠지 엄마 안 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과연 나는 엄마가 되고 싶은지, 내 아이에게 엄마가 되고 싶은지, 어머니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옆집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냥 엄마라고는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어머니라는 말은 통칭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는 대외적으로 쓸 때 많이 씁니다. 대외적으로.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 사람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기는 아이를 위한 거예요. 자기는 좀 희생되고 헌신을 하더라도 내가 좀 못나도 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애들이 좀 성공 못해도 어딜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뽀대 놔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게 어머니입니다. 이 주어지는 이게 틀리다 맞다를 떠나가지고 바로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게 제가 요즘 아주 흔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할 때 아이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성공 둘 중에 하나를 가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복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엄마도 안 행복하고 누구도 아이도 안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훌륭한 대학이라든가 진학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행복에 관련된 이런 거 없이 성공만 했어. 그러다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권력이 생겼다든가 사회적 지위가 생겼다든가 경제적 부를 이뤘어요. 자, 이거를 이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은 쌈 싸먹은 지 오래됐어. 그래서 스트레스하고 상처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적 진짜 돈 많이 나름대로 벌어서 성공했어. 이제 성공을 가진 사람이 자기 스트레스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에 관련되는 거, 요거 시스템이 없는 게 바로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에 관련되는 방법도 전혀 배운 적이 없어. 그러고 나면 이 아이들이 성공하면 그 다음에 뭐 해줬을 것 같아요? 나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해소 용도로 자기 성공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나면 내 상처, 그러면 내가 힘들어? 그러면 힘든 거를 내 성공으로 그 용도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없애는 용도로. 그럼 누가 죽어나갑니까? 나 빼놓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사회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온다면 아이들 놔두고 애 몇 살이에요? 아, 그럼 됐어. 엄마 오세요. 안 옵니다. 왜 안 옵니까? 네가 전문가니까 네가 치료해 라고 얘기해. 난 치료 능력이 없는데 아무리 내 치료법을 가지고 있어도 치료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안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거는 유일하게 엄마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시죠?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엄마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어머님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 치료하고 싶냐? 그런데 진짜 치료하고 싶대요. 그래? 그럼 본인이 오세요. 아, 제가 오늘 바빠서요. 1시간만 상담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바빠요. 왜? 오는데 오는 시간, 가는데 오는 시간,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옵니다. 오면은 아이를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만 좀 한 번만 해보세요. 일상에서 하면은 안 합니다. 왜? 그리고 아이 데리고 다른 상담실을 갑니다. 다른 치료하러 갑니다. 엄마 귀찮게 하는 데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걸 하셨던 분은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료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뭘 하냐면 바로 이런 성공을 가지고 아이들이 인생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복의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학교 교육, 공교육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대안학교다, 그 다음에 국제학교가 됐던, 초중고등학교가 됐던, 어디가 됐던 교육 시스템은 거의 비슷해요. 한쪽에서는 자연을 벗삼아서, 한쪽에서는 책상에 앉혀놓고 지식교육하느라고 거기가 거기에요, 사실은.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문제냐면 바로 엄마가 문제예요. 선생님 문제 아닙니다. 엄마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 기준을 갖고 성공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딜 가도 다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아이들이 행복을 스스로들이 만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게 되면 그 아이들은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잘 삽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잘 살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어딜 가서도 잘 사는데 어딜 가서도 행복해요. 왜? 행복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엄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근데 뭘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선택을 하고 그 아이가 가는 길이 이상하게 다 행복한 길이에요. 그걸 언제부터 만들어주냐면 바로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엄마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더 테라피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러 오신 거예요. 그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마더 테라피는 기본적으로 아이들, 원래는 아이들, 자녀들 심리치료 기법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또 양성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 심리치료 기법이 아니라 엄마의 양육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육과 한번 볼까요? 양육과 육아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양육과 육아의 차이점. 가만있어.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자, 이 육아는 그냥 키우는 겁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돼요. 그게 육아법이에요. 그 아이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말문이 튀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을 하고 뭘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이라는 거 말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양육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가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식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했죠?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육에 관련되는 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육아와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육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양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 따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더 테라피의 개념을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아이들이 문제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빨리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쉽게 포기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초등학교 때 포기하냐, 중학교 때 포기하냐, 고등학교 때 포기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포기 쉽게 합니다. 그리고 놔버려요 그냥요. 애가 네 알아서 해.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그거 왜 그래요? 내가 힘드니까 못 견디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양육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양육을 아마 이제 교육 듣다 보면은 양육을 해본 적이 이건 뭐지? 여기에서 바로 자각을 얻어서 아이들이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적으로 개발이 된 게 바로 마더 테라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치료법이 아니라 아이들, 자녀들, 엄마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몸과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크도록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에 교육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그러면 이 교육의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아이들은 늘 행복해요. 아이들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그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더 테라피는 자녀 치료법, 자녀에게 지금 심리 문제가 있다. 그럼 치료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으로 갈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바로 양육법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양육법이자, 처음 듣는 내용일 겁니다. 자녀의 양육법이자 자녀의 심리에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엄마는 아이들의 양육권자이면서 아이들의 치료 전문가입니다. 몰라서 못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마치 전문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마더 테라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아이들 어지간한 거는 다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 틱장애 아시죠? 장애 아닙니다. 그거 알고 보면요 제일 쉬워요. 틱장애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엄마에 의해서. 그런데 틱장애 한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상담 보내고 치료하러 보내고 난리도 아니죠. 학교 현장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ADHD 병 아닙니다.
그거요, 쉬워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전문가분도 자녀 ADHD에서 지금 전국 1등을 달리고 있는 아주 이상한 애도 하나 있습니다. ADHD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심리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거 엄마들이 금방 치료합니다. 발달장애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지? 뜬금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엄마들이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딱 발생이 됐다면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요. 상담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디 많이 보냅니까? 대체적으로 처음에는 미술치료, 놀이치료 안 보내나? 다 보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이제 약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ADHD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여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주저할까요? 지금 벌써 애 때부터 약을 먹이는 게 영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이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계속 악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또 무슨 죄예요?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요 양육법만 조금만 알았더라도 누군가가 진짜 요거 조금만이라도 알려줬더라도 이렇게 쉬운 거를 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러 여기 오신 거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처음에는 뭐지? 호기심 차원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말도 안 돼. 여러분들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됐던 유명한 아동심리학자 됐던 아동에 관련된 자녀에 관련된 이런 교육자가 됐던 누가 됐던 지금 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은 잘합니다. 교육이 문제가 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오늘도 오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엄마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엄마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냥 엄마들이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건 알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방법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메커니즘을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더해서 실습은 아이들을 위한 양육법입니다. 그런데 4시간 동안 하는 이 교육은 바로 여러분들의 힐링법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은 듣고서 메모해 놨다가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들 이 교육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깨알처럼 메모해 놓으면 그거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바로 여러분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힘들거나 어렵고 좀 약간 안 풀리는 일이 있을 때 그 내용 안에 있는 걸로 몇 개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여러분들의 힐링을 위한 거고 실습은 자녀들의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커가게 여러분들을 그냥 교육할 거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습을 진행을 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이 행복 능력을 만들면서 이 효과가 함께 따라 올라갑니다. 거기에 아이들의 심리에 문제가 있다. 선생님하고의 문제가 생겼던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던 이게 스스로들이 해결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 아이들이 놀라운 일을 막 저지릅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그 아이들의 평생을 가요. 그게 한번 만들어지면 죽는 날까지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굉장히 큰 바로 이 모성애를 바탕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행복 기법을 아이들에게 저절로 체득, 즉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마더 테라피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졸리고 이럴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러분들, 교육 4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실습 4시간은 정말 아이들에게 이렇게만 하면 애들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즉각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제가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제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 아이는 전혀 문제 없다니까요. 자, 보자고요. 자, 자녀 양육법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자녀의 양육법을 몰라. 모르는데 아이는 멀쩡하대. 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애는 멀쩡하대. 그 애 혼자 컸나 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마가 아이에 관심 없이 애가 엄마에게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엄마 눈에 문제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참고 견딥니다. 왜?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엄마한테 잔소리 안 들으려고 애들이 견뎌버립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학 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게 터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스트레스에도 그게 그대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 때는 멀쩡했는데 애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관심이,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어. 집에서는 말짱해요. 조문 열고 가서 학교를 가든가 친구를 가든가 얘가 학교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엄마가. 그런데 애들 데리고서 PC방 가서 삥 뜯고 뭐하고 하는 거를 그 아이가 허슴치 않게 하거든. 왜? 언제까지? 엄마 귀에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아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아이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아,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얘는 왜 이렇게 짜증을 잘 내지? 막 이러면서 애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 엄마가 나아요. 왜? 애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힘들어 하는 엄마가 차라리 낫습니다. 당연히죠. 모르는데 힘들 수밖에. 모르면 힘듭니다. 근데 모르는데 애는 멀쩡하대. 그래서 우리 애는 전 공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 없어. 뭔 얘기예요? 엄마 뜻대로 잘 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엄마 뜻대로 잘 크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 큰일 나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엄마 뜻대로 잘 크고 있는 아이가 더 심각해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애가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게 애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 건강한 엄마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애는 문제 없어. 그럼 여기 오실까요? 여기 당연히 안 옵니다. 내 애는 문제 없어. 그 엄마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엄마 주변에 그 엄마의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이가 걔랑 친구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언젠간 내 아이가 그 아이한테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엄마들도 잘 가려서 사귀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부터 마더 테라피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교육은 나를 위한 거고 엄마들을 위한 거고 그리고 실습에 관련되는 거는 아이들이 진짜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아이들의 심리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치료에 가는지에 관련된 실습으로서 진행을 하게. 왜? 일상에 가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